혹시 연애하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예민한 거야. 처음엔 장난이겠거니 웃어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매번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서 하루 종일 불안해했는데 돌아와서는 폰 꺼놨어. 왜 이렇게 집착해?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사람. 또는 전 여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면서 걔는 안 그랬는데 라며 나를 비교하는 사람. 이런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냥 기분 나쁜 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범쌤입니다. 오늘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친구 특징 10가지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왜 위험한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민한 거야 라며 나를 탓하는 사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끝까지 발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갈등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 그래? 우리 다음에 서로 이런 일 없도록 잘하자? 라는 형식적인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넌 항상 그런 식이더라. 지친다. 헤어져. 이렇게 이별하고 맙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매번 사과하게 되고 죄책감만 쌓이죠. 결국 사랑받기 위해 의뢰연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서비스직 종사자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는 연애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부모님께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은 기본적인 존중심이 없다는 신호예요. 그런 무례함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리 걸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전 여친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입니다. 데이트 중에 전 여친은 이런 거 좋아했는데 라며 비교하거나 걔는 나 이해 잘해줬는데 너는 왜 그래? 라는 말을 자주 하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그럼 그한테 라고요. 그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비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굳이 나를 비교 대상이 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소한 걸로 화내는 사람입니다. 답장 몇 분 늦었다고 화를 내거나 음식 취향이 다르다고 인상을 쓰는 사람. 넌 맨날 그런 게 문제라고 화를 냅니다. 자기 좋을 때는 한없이 기분 좋아서 다정한 사람이지만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같이 변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이런 감정 기복이 폭언이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언, 폭력을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그래도 늘 다정하다가 딱 한 번 자기 화낼 때만 그러는데요. 제발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다섯 번째, 연락이 자주 두절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 돌아와서는 귀찮아서 안 봤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죠. 물론 연락의 빈도가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가 불안하거나 피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을 끊고 잠수 타거나 나중에 변명거리를 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하며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피형? 여섯 번째,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해 라는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약속은 잘 지키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는 사람인 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겁니다. 말로만 늘 변하겠다, 너에게 잘 맞춰주겠다 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노력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일곱 번째,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얘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 그래? 근데 말이야, 아니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니까? 아 그래? 그래서 내 친구도 그것 때문에 엄청 막 힘들었다더라. 그러니까 내 친구 진짜 하며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거나 대화 중에도 휴대폰만 보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는 함께 있어도 결국 외로움만 커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말도 못해요. 왜냐고요? 혹시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이로 인해서 이별할까봐 라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연애 계속하면 행복하시겠어요? 그냥 믿고 걸으세요. 여덟 번째,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까지 안 하는 얘기가 없을 정도로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언젠가 그 험담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요. 그럼 이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일까요? 아홉 번째, 나 혼자만 하는 연애입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기념일 챙기기, 데이트 코스 짜기, 숙소 잡기, 동고 중 집안일까지 모두 내가 다 도맡아 하고 당연하다는 듯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엄마 역할을 하게 만든다면 관계는 불평등하게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엄마를 만나지 왜 나를 만날까요?
번째, 헤어지자고 하면 협박하거나 무너지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나 없어지면 너 평생 후회할 거야 라거나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나를 붙잡고 있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통제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모성애에 빠져서 내가 사랑으로 잘 돌봐주면 좋아질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스스로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빨리 도망가세요. 결국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첫째, 내 자존감을 망치게 됩니다. 처음엔 내가 좀 더 잘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점점 불안형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 하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쿵 내려앉고 항상 그 사람 기분에 맞춰야 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관계들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는 이유를 하고 또 다른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는 패턴,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 연애 습관이 굳어지는 무서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고 있다면 당장 도망치세요. 여러분, 연애 왜 하려고 하세요? 결혼 왜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사랑은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함께 할 때 더 편해지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가 무너지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 마세요. 단호하게 끊는 것 또한 좋은 관계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 오늘도 범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